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님입니다. 저는 HLB 영상 한 번 더 찍을 건데 시간 일요일에 오후 8시에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받을 EIR 있죠? EIR. 자, 요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뭐냐면은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챗 GPT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사항 같은 거를 일단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제가 FDA에서 EIR, 그죠? FDA EIR에서 자, 요거 이제 좋고 보통이고 나쁘고 이런 건데 요 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FDA 지정시설 검사 보고서 항서제약 관련된 내용이죠. 항서제약이 5월 31일에 이 EIR을 받을 텐데 여기서 어떤 건지 어떤 것을 수령할지가 지금 중요한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NAI 이는 FDA 검사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시설이 FD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간주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 두 번째, OAI. 이것은 FDA 검사 중 중요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를 사용된다. 이것은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2번이 뜨면 된다, 안 된다? 2번이 뜨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 VAI. 이것은 FDA 검사 중 미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지만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용된다. 이것은 시설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 아무래도 항서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만 아니면 되거든요. 요거 2번만 아니면은 OAI만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월 30일에 우리가 요거 두 개, 그죠? 1번이나 3번을 받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기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라는 것은요,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HLB를 투자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라고 해봤자 2주, 일주일 전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분할 매도. 2분의 1을 매도함으로써 300%, 400% 수익인 분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내가 10만 원이 평단이다 하시는 분들은 본전 구간이나 조금 손실이어도 2분의 1을 정리하고 기다려 보자라는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57,700원에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5월 31일에 이 EIR을 수령했을 경우에 그쵸? 만약에 이 나이나 그죠? 이 VAI 요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OAI 자 요거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태가 어떨까요? 심각하겠죠. 그죠? 당연히 심각하겠죠. 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 겁준다고 생각하는데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크 관리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란 것은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투자와 투기는 단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가 아니고 단 하나 차이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느냐 관리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5월 30일 항서제약이 이 EIR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OAI를 받는 거. 그쵸? 이거를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지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2분의 1을 위해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하면 돼요? 물타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타기를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물타기를 안 하냐? 그쵸? 맞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요.
1번이나 3번이 나온다면 1번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번, 3번이 나올 거라는 100% 확신이 있나요? 100% 1번, 3번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뭐예요? 5월 31일의 리스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번이라는 거예요. 2번이 5월 31일의 리스크입니다. 이걸 받을 경우에 실망 매물 쏟아지는 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망 매물 쏟아지는 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쵸? 실망 매물 쏟아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탄 가격보다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리스크 관리하는 거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1번이나 3번 나와서 주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주가 올라가면 나 물 못 탔는데 어떡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자,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제가 이 2분의 1을 매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승인이 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했잖아. 지금 구간에서 이때 당시도 자, 승인이 됐을 때 점 상한가로 가지 않는다. 점 상한 가지 않는다. 하지만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점 하한가로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도대체 더 열어두고 생각해야 되냐? 승인을 열어두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 정리를 해두면은 2분의 1 남아있지 않냐? 이 2분의 1로 수익 챙겨가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렸다. 왜? 점 하한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응이 안 된다. 물량을 전량 다 들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타며 어떤 대응을 할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1번이랑 3번을 받으면은 내가 마이너스 30%야. 마이너스 30%야. 뭐 마이너스 40%야. 근데 1번, 3번 받으면은 주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잖아요. 근데 1번, 3번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필요한 기간은 그래도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죠? 1번, 3번이 나와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2번이 나오면은 1년을 바라보는 거고요.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2개월입니다. 빨라야 2개월. 그쵸?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V자 반등이 힘드냐면은 1번이 나와도 이 나이가 나와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하기 힘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주식에 100%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2달 동안 횡보하는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싸게 산 사람이 85,000원이에요. 제일 싸게 산 사람이 얼마라고요? 85,000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제일 싸게 산 사람이 85,000원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물을 아무리 잘 탔다라고 가정을 해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 하한가가 얼마였죠? 첫 번째 하한가가 67,100원이었습니다. 67,100원. 여기서 물을 탔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 13,000원에 22,000원, 11,000원, 78,000원. 85,000원에서 평균 단가를 11만원 잡을게요. 11만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만한 구간. 그러면은 76,000원에서요. 85,000원이 됩니다.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하한가 때 물을 탄 사람이 여기고, 그리고 물을 그냥 하한가 때 안 타고 여기 내가 평균 단가 85,000원인데 47,000원에 물을 탔다라고 하더라도요. 35,000원, 18,000원, 19,000원, 63,000원, 64,000원이에요. 이 정도란 말이야. 물을 아무리 잘 타도 내가 제일 낮은 평단에서 물을 아무리 잘 탔어도 평단이 얼마? 63,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분홍 색깔 칠한 구간 63,000원에서 84,000원 이 구간에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실망했던 매물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분명히 또 안 쏟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나이를 봤더라도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매물이 쏟아지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고 밑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쵸?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승인할 수 있다. 재승인 신청.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승인 신청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이를 받았다라고 해서 재승인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2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가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다시 여기서 나이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주가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냐?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겠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고가 영역에서는요. 신고가 영역에서는 올라갔을 때 5라는 힘만 있으면 신고가 0을 뚫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5천억이라면 5천억만 있으면은 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매물대가 한번 쌓이잖아요. 매물대가 쌓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같은 기대감이라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쌓여 있으면은 7, 8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7천억, 8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왜? 매물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줘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7, 8천억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 OAI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절대 물을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리스크를 생각하는 거다.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요.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해요. 저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합니다. 제가 주식으로 큰 돈 잃었을 때도 마이너스 7천만 원 잃었을 때도요. 정말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큰 돈이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경험이다. 경험. 그래서 뭐 했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 대출 땡겨서 매매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사고 팔고 공부만 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다? 심리를 깨우치고 기법을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구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정확한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 타지 말고 기다리는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왜 도대체 고점에 물리는 사람이 존재를 할까요? 왜 고점에 물리는 사람이 존재할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영원한 상승 없다고 했죠. 이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이, 그쵸? 지금 에코프로 보면은 20만 원에서 이 30만 원 사이에 물린 사람들이 내가 여기 물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막 탔을 거란 말이야. 이 주가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탔어요?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주가가 안 내려올 것 같았어. 사람들 심리가 그래. 나는 여기서 야,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어떻게 더 이상 여기서 빠지냐? 30만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어떻게 17만 더 빠지냐? 더 빠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요? 그리고 물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면 어떻게 돼? 그리고 빠지면은 이런 쓰레기 잡주. 와, 진짜 잡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타놓고. 맞잖아요. 물은 자기가 여기서 회사 좋다고 타놓고 빠지면 회사 탓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 나이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OAI가 나올 경우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회사를 찬양하던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회사를 욕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한다? 손절 물량이 쏟아질 거다. 우리는 남들이 다 비관할 때 뭐 한다? 비관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5월 31일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이슈가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결과는 뭐요? 물을 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물탄 평단보다 내려갔을 때 그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분의 1 안 팔고 나서 주가 빠지면 여러분 멘탈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관리가 안 되잖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물 타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 나왔을 경우에 더 빠지면 그 멘탈 어떻게 관리할 건데 결과적으로 손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멘탈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생각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라고 했던 거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2일 전입니다. 12일 전. 8,400명이 보셨고요. 자, 반드시 5월 14일 이 가격에서 대응해야 된다. 2분의 1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제가 이때도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힘드실다면은 제가 시나리오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걸 보시고
실패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2분의 1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돼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하신 분 많고요.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있을까봐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렸죠. 2분의 1 매도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그쵸? 2분의 1 정도 정리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12일 전이죠. 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지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지는 구간이 어디일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저도 V자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V자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그죠? 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게 참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난 이렇게 재수가 없고 그쵸? 그런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는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재수 없을까? 왜 나만 안 될까? 왜 맨날 나만 손실 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내가 과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게 무엇인지 내가 광고하고 있던 게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손실이 적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 1번과 3번, 그죠? 자, NAI와 그 다음에 VAI를 받았을 때 좋아질 가능성과 그리고 2번 OAI를 받았을 경우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시나리오 대응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HLB 지금이라도 좀 고민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몇 번이요? 010-9201-6329 H 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무조건 뭐하자? 대응 전략 한번 받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반드시 H 대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시나리오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여기서 2주 전에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받아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분의 1 매도하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였고요. 승인이 돼도 올라갔을 때 2분의 1만 먹으면 된다.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너무 타격이 강하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물을 타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OAI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물 타는 건 리스크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HLB를 지금 5월 31일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건 말씀드리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은 단기적인 이 매도가, 목표가 마찬가지로 H 대응이라고 남겨주셔서 시나리오 받아가시면 대응이 좀 될 겁니다.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아실 거니까 이 시나리오 꼭 받아가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거를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을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이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